네, 리만의 복수에서 일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자 한 주 동안 이제 생각해 온 것들이나 혹시 계산이라던가 해온 것을 혹시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발표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에 올렸던 것처럼 이제 토러스 위에서의 어, 미분 형식을 접근하는 그거를 이제 토러스 위에서 했던 거를 일단은 공유 드리면서 그다음에 제가 했던 거에서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것들을 이제 같이 짚어보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윤현민 선생님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 가지고 혹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면서 약간 디스커션에 나누면 어떻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우선 화면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코드에 올려둔 그러니까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제가 쓴 노트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받고 그 다음에 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그럼 일단은 저부터 그 순서를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했던 적분 이제 층대로 올라가는 거죠. 벡터장에서 선적분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차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릴 게 이제 면적분으로 이제 그게 2차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일 건데 실은 그 흐름 안에서 좀 인터셉트하는 느낌으로 1차 미분 형식을 적분하는 걸 생각하자. 그리고 적분하는 공간을 원래는 이제 유클리드 공간을 상정해서 그 위에서 이제 커브 그린 다음에 이제 적분을 수행했었는데 벡터장 적분이라든가 그거를 하지 않고 유클리드 공간을 떼고 일반적인 매니폴드로서 바라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공간으로 좀 옮겨가자 하는 그런 층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이랑은 조금 이제 조금 멀 수 있어서 우선 이제 제 라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러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토러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이제 친숙한 칭으로 말을 하면은 2차 원 토러스라고 이제 쓰면서 이제 T2라고 씁니다. T2라는 그 공간은 R3에 속하는 그런 공간인 도형인데 이제 세타랑 파이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저희가 토러스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어 토러스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그 x, y, z 평면을 이제 상정하고 생각을 하자. z 이런 건데 이 토러스가 이제 저희 그 도넛을 생각하면은
그 수평 방향으로 이제 원을 삥 돌고, 근데 이제 그 도는 그 궤도에서 또 동시에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원 하나 있고 작은 원 하나가 수직해서 그 삥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좀 더 그 면을 좀 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원,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제 그 주원 또 이제 부원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라지 R에 따라서 도는 그 각의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궤도가 주는 그 위치 좌표는 R,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 토러스가 찍히는 점은 그 해당 점 세타점 가지고 이 원을 하나 더 만들 거니까 실제로는 이 원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원에 대해서 그 반지 이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몰 r이 xy 평면에 할당해 주는 그 길이 또 이 원을 따라 그 큰 원을 어떻게 따라 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작은 원을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에 대해서 이제 Z 방향, 그러니까 Z축에 이제 같이 그 위축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도는 각을 그 파이라고 두면은 이제 해당 길이만큼 할당되는 게 라지 플러스 스몰 i 코사인 파이고, 그만큼을 이제 xy 평면에서 그 반지름으로서 위치로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다 코사인 스타 붙고 사인 스타 붙고 나머지 이 Z축 할당량은 스몰 r 코사인 파이가 돼서 토러스를 이제 상상할 때 R3에서 상상하면은 이렇게 매개화가 된다. 네, 저는 이거를 좀 찍어두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이후의 논의가 어떻게 됐냐? 선적분 내지는 이제 적분 자체를 그 R3에서 했던 거를 토러스에서 내리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러스가 있으면 이거를 일단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또 상상할 때는 R3에 놓고 상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토러스에 있는 좌표는 그 그러니까 토러스라고 하면은 그 속이 아니라 겉면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러스에 점 하나 찍으면은 얘가 뭐 X, Y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뭐 몇 컴마 몇 컴마 몇으로, 그러니까 3차원상의 그 점으로서. 근데 이 관점을 그러니까 출력은 이제 버리고 싶어요. 중간 과정으로 이제 X, Y, Z 좌표는 이제 그 외부 세계 이제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의존한 편이다 보니까 그 정말 이제 토러스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각 점마다 이제 그 개별적인 스타랑 파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러스의 표현은 이건 약간 비약이 있습니다. 일단 비약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토러스의 좌표를 세타랑 파이로 표현해서 이 각각 있는 점이 실제로는 그냥 세타 파이만 들고 움직이는 그런 걸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이제 말을 하면은 여기가 이, 이 원을 또 그 X축 결쳐진 원을 보면 여기가 뭐 세타는 제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뭐 이 해당 원으로부터 0에서 2파이를 도는 거겠죠. Y축에 걸쳐져 있는 그 원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고, 그 다음에 그 파이가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도는 그런 세팅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토러스를 그 외부 좌표를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파이에 대한 의존도만 일단 보자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더 있긴 한데, 일단 그 정도로만 넘어가자면은, 그랬을 때 이제 토러스 위에 놓이는 토러스 위에 놓이는 스무스 커브를 다시 상상을 해보자 입니다. 이제 인터벌 그 내에서 이렇게 커브가 토러스 위에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그 스무스 커브는 그 토러스 위만 이렇게 놓일 테니까
토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토러스의 그 옆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곡선이 이제 그 삐져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마치 이제 저 곡 스무스 커브, R로 기존의 토러스를 표현한 세타, 그리고 파이로 이제 그 표현이 다 땡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세타 그 표현, 세타 좌표, 또 이제 파이 좌표에 대한 그 기억은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각각 R1, R2라고 합니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1, R2도 이제 그 승수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그 토러스로 이제 옮겨갔을 때 이제 센스 커브가 이제 보장이 될 거고, 네, 그 부분 좀, 일단 좀 차치한다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이제 토러스 위에서의 원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R3에서 원폼이라고 하면은, 저기 R2를 이제 봤을 때 원폼이라 하면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폼을 생각했는데, 얘가 이제 뭐 y, dx 플러스 x, dy 이런 식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이제 이 미분 형식을 이제 커브 따라서 이제 막 접근하는 뭐 그런 이제 계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폼에 대한 얘기가 아직 좀 온전히 닫히진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R2나 R3에서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표, 제가 스타 파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좌표라는 취지에서 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좌표, 로컬 콜린이라는 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은 다이렉트로 설명하기에는 또 수반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라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라는 게 일단 되면은, 이 좌표를 이제 토대로 원폼이라는 게 정의되고, 그 원폼은 이제 제가 SN이나 R2가 계산했던 그 DXT와 디지트 각각을 이제 그대로 의미를 합니다. 그대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 할 거냐? 이제 이 원폼 적분을 이제 보고자 하면, 원폼 적분. 그러니까 이제 R3, R2에서 했던 그런 액션을 좀 똑같이 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원폼에 대한 적분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공간이라는 단어 대신 매니폴드라는 그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된대요. 이런 일반적인 매니폴드 T2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매니폴드라고 하면 좀 그 안에서 드는 생각은 이 T2를, 내지는 이 매니폴드를 내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도 이제 떼고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욕망이 있다라고만 일단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R, 그 선적분, 그러니까 이 R이라는 소스 커브에서 선적분을 수행한다. 근데 선적분을 뭐에다 수행하냐? 원폼에다 수행한다. 라는 게 이제 그 원폼의 선적분의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그 작성한 원폼 W, 원본 W는 이 T2라는 이제 T2의 활성된 좌표에 의존해서 이렇게 적히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제 그 커브다 보니까 그냥 그 타임 베리어블 T만 움직이면서 할당된 그런 값들만 트랙하면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벡터장 선축분 했을 때도 X, Y 각각 그렇게 타겟해서 이렇게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DX 텀을 이제 넣어서 이제 계산했듯이, 그럼 똑같이 이 토러스 위에서 어차피 이제 곡선 위에서 할당된 값만 볼 거다 보니까, 이 W, 여기는 W를 이제 그 RT 위치, 그러니까 RT라고 하면 이제 그 정확히 커브, 그 토러스 위에 그려진 커브 위에 있는 점들을 말하겠죠. 이 점들에서만 이제 바라보자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원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토러스 위에서 정의는 원폼을 그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축 그 T가 놓이는 도메인 상에서의 원품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DT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을 이제 블라블라 블라블라 DT로서 이제 바라보자. 그럼 이제 그 커브가 타이밍 터브를 이제 A, B로 가지고 있으면은 A에서 B까지 적분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 DT 그럼 이제 이 블라블라 안에 놓이는 건 이제 T라는 함수겠죠. 뭐, 라지 F라고 하면 스칼라 풍션으로 라지 F, T, DT 이런 식으로 놓이게끔 이제 일반적 매니폴드 위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레시피로 이제 그 시간축에 대한 이제 원품으로서 그 적분을 수행하자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자면은 그, 이번에 그 유현민 선생님, 예, 그, 말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 추상적인 매니폴드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저 코디네이트한 토러스에서 혹시 선적분 하신 그게 있으신가요? 그게 밑에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구체적인 거 먼저 보여주시고 혹시 추상화된 버전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 이게 그 계산을 하려면은 그 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을 해야 돼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정도 단위로서만 일단 짚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 그러니까 레시피만 일단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계산한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 원품 얘기가 대체 왜 나오느냐? 왜 메인폰 얘기가 나오느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누른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토러스 회사의 원품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품은 항상 이런 걸로 주어지거든요. 잡혀 있으면은 그 디세터, 그러니까 그 축으로 쓰는 뭐 R2에서는 뭐 DX, DY겠죠. 그러면은 그 이거를 그 T로서 이제 그 T와 함께 DT로서 접근을 한다. 그럼 얘를 그 DT가 그 T가 놓이는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온다는 층에서 얘를 이제 이 R이라는 그 커브가 이, 이 사다리같이 생긴 공간에서의 미분 형식을 가져온다 하는 말에서 풀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풀백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져온다라는 에서 쓰는 거고 일단 이거 다 무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뭘 하느냐? 기존에 이 세타 R 쓸 때, 커브 쓸 때, R1, R1, R2로 저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쓰이는 방식은 이제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 쓰려고 이제 뭐, T, 뭐, T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뭐, sin T, cosine 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R1, R2는. 어떤 함수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커브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의존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세타 파이 자리, 그 해당 그 코디네이시 쓰이는 그 함수를, 그러니까 이 커브 위에서 쓰이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타가 커브를 따라서 움직일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커브 위에서는 디스타가 아니라, 이제 DT분의 DR1, 그러니까 DR1 DT, 이건 이제 미분한다는 층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DT. 마찬가지로 G 것도 스타 파이 자리에 이제 커브가 쓰이는 방식인 R1, R2를 넣고, 그 다음에 R2를 T로 미분한 함수 쓰고, 그다음 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 곱하기 여기도 T에 대한 함수고 더하기 T에 대한 함수 곱하기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그 T에 대한 펑션을 적어주고 그다음 DT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매니폴드 위해서 성적분을 그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좀 그 계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저 토러스 쓰는 방식 알겠다. 그 다음 적분할 대상인 그 원품 미분 형식, 원품인 그 미분 형식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접근할 겁니다. 근데 그 이거를 세타랑 p를 xy로 바꿔보면은 그냥 이제 y dx 플러스 x dy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그럼 얘는 실은 그 XY라는 함수에다가 그 D를 이제 먹인 게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적분학 할 때 했던, 아마 이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커브를 이제 그리자. 커브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t, 2분의 파이 플러스 t로 이제 그려지는 그 커브를 그리겠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하면은 그 토러스 아까 그린 거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그 토러스가 반 정도 그 반바퀴 돌고 그다음에 그 작은 원에서도 딱 반바퀴 돈 그 토러스의 윗 라인에 찍힌 점이 있죠. 근데 이제 플러스 t라는 거는 이제 토러스가 그 큰 원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또 이제 그 도는 그 작은 원 방향을 조금 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커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F가 그냥 이제 파이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이 F에다가 그 스타 파이 입술에다가 R1, R2를 넣어주면은 얘는 이제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이제 DR1, DT는 1이 되죠. 또 이제 G에다가 넣어주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T 그 다음에 DR2, DT는 1이 돼서 그 해당 미분 형식을 토러스 위에 있는 R 위에서 선적분을 하면은 실은 이게 그 시간축으로 적분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산 레시피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제 인터벌에서 파이 플러스 2t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구간을 상정 안 하긴 했는데 편의상 좀 커브가 좀 이상하게 한 번 더 도는 약간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대충 그 6분의 1 파이보다는 작은 그런 인터벌을 주자. 근데 이제 뭔가 딱 찍히는 그 상수값으로 약간 상수값 좀 보이는 상수값으로 주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A, B로 두자. 그래서 대충 이제 음수, 양수 해서 원점은 지나게끔 이렇게 말을 깔아줬습니다. 했을 때 적분을 수행하면은 이제 파이 t 플러스 t 제곱에 이제 B 빼기 A가 되니까 계산 값은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쓴 실은 이거는 그 스타피라는 펑션을 그 펑션에다가 이제 D를 이제 먹인 게 되는데 그 층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FTC라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셀프 체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를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인터벌 I 그다음에 D C 스타 C가 돼서 얘는 이제 스타 C 그때 스타랑 C는 R1 R2가 돼서 B 빼기 A가 되는데 얘는 또 계산해 보면은 T조 플러스 파이 T 플러스 4분의 1 파이 제곱인데 상수 날라가죠. 얘는 계산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간이적으로 심지어 이제 제가 맞는 말 했는가?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또 이제 어떻게 좀 남긴 하지만은 멜리폴드로 창을 이제 하는 라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제 주장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 D 안에 들어있는 세타와 B가 네, 저 세타 곱하기 B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익sem플에서 이게 샘플. 오메가를 저렇게 잡았는데 네, 4T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러스 위에서 오메가를 저렇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딱 저 세팅 하에서 대수적으로 떻게 저게 T2인지, 저 공간이 T2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공간이 T2라는 그냥 세타랑 B라고 쓴 건데, 네, 근데 그 딱 저 첫 번째 줄 세팅만 보고 어떻게 T2인지 그 공간이 세타와 B가 매개하는 그게 T2인지
뭐 아니면 그 스피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노트 다 떼고, 제가 네. 이제 처음 문장부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상하고, 저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토러스만 보겠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토러스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토러스에서 그 콜릿을 그 실은 글로벌 콜릿인 이걸로 잡겠다. 했을 때 나오는 세타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라인이랑 아예 연결되는 선으로 말을 한 겁니다. 네, 그쵸. 네. 아, 네, 저는 그 처음에 이게 어느 선생님께서 이게 풀백이 뭐냐라고 디스코드에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처음 근데 이게 좀 듣다가 그냥 저도 따로 생각하면서 왜 풀백이라는 인지를 조금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왜 풀백인지. 그 원래 오메가가 어쨌든 R3라고 생각할게요. R3 안에 들어있는 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니폴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토러스가 R3 안에 있는 거 생각하면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플레인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폼은 그, 그 R3 안에 있는 콜디네이트로 써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메가는 R2에서 R3로 가는 매핑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R2에서 R3로 가는 매핑. 왜냐하면 오메가라는 거는 세타와 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타와 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인풋은 R2예요. 그래서 R2에서 R3로 가는. 근데 왜 풀백이냐 했을 때 이제 R1에서 R3로 가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T로 매개해주는 그 커브가 이제 T로 변수로 쓰기 때문에 그 인풋이 달라져요. 그 R1에서 R3로 가주는 그거가 되는 거죠. 그 T로 매개화를 하게 되면. 어? 그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메가를 생각할 때 오메가가 R2에서 R3로 가는 맵으로 해석이 돼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석했어요. R2에서 R3로요. 그리고 저 풀백 해준 거 있잖아요. R 스탑 오메가요. R 스탑 오메가는 R1에서 R3로 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땡긴 느낌이 들죠, 그러면. 땡겨준 느낌. 앞으로 땡겨준 느낌. 원래는 R2에서 R3였는데 그 앞에 거를 땡겨준 거예요, 더. 그래서 R1에서 R3로 가는 걸로 본 거예요. R 스타 오메가는. R에 의해서 음, 인듀싱 된 거죠. 그, 저 알스타가 땡겨준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매니폴드, 그러니까 그 커브 위에 있는 그 커브 위에 있던 거를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그냥 대충 추출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커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땡겨온 건데 R3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표현하려고 글로컬리에 쓰려고 이제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땡겨온다는 거는 T2에서 있던 거를 땡겨 온다고 이제 정의를 한 건데 그 R3가 등장한다는 그러니까 첫째가 R3의 그 등장 배경을 이제 좀 모르겠고 이 모르는 거는 실은 이 W가 어떻게 W가 뭔가라는 것도 좀 이 일반적인 매니폴드 세팅에서 좀 말을 못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R3 저 원폼이 그 T2에서 R3로 가는 거다라는 거에 어, 네, 그거를 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고요. 네. 혹시 그래서 저 중간에 저도 헷갈려서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한 네네. 1, 2분 정도 저 써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잠시만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제 공유를 따로 할게요. 네, 그럼 스탑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그것만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이 풀백이라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T로 매개화했다는 거죠. 세타와 B로 되어 있는 그 콜디네이트를 T의 콜디네이트로 되돌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오메가가 사실 제가 R3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보면 오메가가 원래 R2에서 R3가 아니라 저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P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오메가가 뭐냐면 오메가라는 매핑이라고 하면 그 오메가가 원래는 원폼이죠. 원폼인데 이런 원폼인 거예요. 그 이런 원폼이었다면 근데 여기서 R이 어떤 있잖아요. 그 R을 앞에서 정의를 했는데 그 R에 의해서 한번 땡겨주면 그래서 그거를 기호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어디가 바뀌는 거냐면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앞쪽이 바뀌어서 그 R이라는 매핑이 따로 있을 거예요. R이라는 매핑이 따로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땡겨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상상할 때 이게 좀 그 기하적인 상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메가가 뭐냐 했을 때 오메가는 그 원래 이렇게 토러스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를 어떤 포인트를 찝고 이거를 되돌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포인트마다 그 평평하게 그 유클리드 공간으로 봐주고 싶은 거예요. 각 포인트마다. 왜냐면 저희는 선형 대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오메가가 바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게 곧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근데 이 R은 뭐냐면 이 R이라는 것은 그 R1에서 R2로 옮겨준 거예요. 참고로 위에는 R2고 얘는 토러스예요. 토러스를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하게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그 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로컬 콜디네이트를 잡는다는 건 그런 얘기고, 이 R이라는 이 패스는 R1에서 R2. 근데 저희는 원래 원하는 거는 이 패스가 원래 이걸 원했어요. R1에서 토러스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커브를 원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희가 그 얘기를 쓰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R1과 R2가 주어져 있으면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매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R은 원래 R1에서 R2였고 네. 그래서 이 인터벌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는 그 R2에서 이게 토러스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중간에 마치 그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이렇게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데 그 2단계가 곧 얘랑 동일시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는 게 바로 R 스타 저기, 오메가라고 이렇게 근데 오메가가 거기 알프에서 티트로 가는 네. 맵은 제 생각에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그걸 알프에서 티트로 가는 건 지금 아까 토러스를, 그러니까 R3라고 할게요. 그냥 티트로. 그러니까 그거는, 음, 그 패치 잡은 거? 아까?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생각하는 풀백은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토러스 위에서 어떤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토러스 위에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성함수를 하나 앞에 하나 더 만든 것 같다는 일단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차원을 지금 같은 게 조금 낮춘 거고요. 저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거기 저희 체인지업 치환적 분법 네. 거기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거랑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변수 자체를 바꾸는 거다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김민기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W는 RT에서 T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RT에서 T로 가는 거는 그 정말 패치 그 자체인데 또 전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맥락이 또 이제 또 다른 결로 그러니까 이제 노테이션만 좀 바꿨으면은 그러니까 W 쓴 다음에 R2에서 이제 원품의 뭔가 그 노테이션으로 이제 있는 게 있으니까 읽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렇게 바꿔주면은 그 말씀해 주시는 논의는 다 보존하면서 이제 그 풀백 설명해 주신 게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부분을 좀 바꿔가면 되는 네. 거 그러면 같습니다. 네. 패치라고 하셔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R2에서 탄젠트 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2에서 T가 탄젠트 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 오브 그 매니폴드 T2죠. 그러니까 그 토러스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거죠. 왜냐면 그 평평한 공간끼리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 어떤 적분대상 오메가는 인테그랄이 적혀있고 인테그랄 오른쪽에 적혀있는 오메가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풀백에 의해서 그 인테그랄 밑에 적혀있는, 그러니까 저희 적분 영역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녀석들의 어떤 변화가 바뀌고, 그리고 그 풀백에 의해서 오메가도 원래는 어떤 UV라는 변수였다면 뭐 다른 변수로 T라는 변수로 뭐 바뀐다. 저는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사실 치환적 분법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분 영역을 바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아까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토러스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2차원의 대상이라면 알과 세타라는 어떤 변수는 두 개여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극이 1 형식은 F 뭐 R 세 아까 세타랑 딴 거, 뭐였지? 파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F 세타 파이 D 세타 더하기 G 세타 파이 D 파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밑에 안 그래도 예제 계산들도 쭉 보니까 이게 R2의 계산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라는 사실 좀 그런 의미 들었어요. 분명히 토러스는 R2랑은 또 다르잖아요. 저도 어, 정확히 그 고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여기서 세타하고 파이는 아마 여기서 0부터 2파이 그런 정사각형에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그 정사각형 모양이 아마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아래쪽 위쪽이 붙어 있는 모양일 거고, 그냥 일반적인 정사각형이 아니고 아마 뭔가 그 좀 휘어진, 그러니까 또 사실 정사각형 말하기도 조금 그런데 그 점과 점 사이의 어떤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여튼 뭔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되게 그 뭔가 하여튼 뭔가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저 그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조금 계속 지금 의문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미분 형식이 함수인가요? 포인트 받아서 그, 그 주요 벡터를 백신하니까, 그러니까 뭐 함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떠드는 건 조금 별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함수 뭐라 해야 만들었어요. 되지? 그 함수 자체는 저희가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네. 뭔가 채널지기님께서 토러스 위에서 정의된 미분 형식을 뭔가 적분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 맞습니다. 미분 형식이 어디 공간 위에서 정의되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 미분 형식이 셋 위에서 뭔가 정의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공간 위에서 뭔가 정의가 된 건지. 그 제가 솔직히 의미는 모르고 그냥 정말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만 그냥 조금 이야기를 그냥 드리자면, 그 DX라는 녀석의 일단은 우리가 라는 녀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DX가 그 벡터 스페이스의 쌍대 공간, 네. 네, 그것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X 좌표로 쏴주는 어떤 벡터, 예를 들어서 3000 2,1,3 넣어주면 DX에 넣으면 그냥 2 이렇게 뱉어주는 거. X 좌표로 뱉어주는 그런 리니어 함수고, 어쨌든 뭐 그냥 그런 것들이라고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dx, dy, dg가 있어서 걔네들이 앞에 근데 이제 함수들이 붙겠죠. f, g, h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끼리 약간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상수배 하듯이 얘네들은 함수배처럼 가는 거다. 그냥 이 정도 얘기만 그냥 뭐 정확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뭐 들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네 하여튼 저도 그까지는 그렇게는 일단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우선 미분 형식은 네, 함수 맞고 예를 들어서 그 벡터를 넣어주면 어떤 실수 값을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볼게요. 그 공역적을 실수 값을 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1, 2, 3이라는 벡터를 dx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1이 나와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그걸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저희가 그 x 방향으로의 X 방향으로의 그 X축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의 방향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DX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 있잖아요. 데리베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그 방향 도함수를 들여다보면, DX까지 그러니까 뒤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문자 D, U, F는 그 그레이디언트 F, 닷 U잖아요. U 방향. 근데 그 U 방향이 1,0,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X축 방향일 수도 있고, 0,1,0, Y축 방향일 수도 있고, 그 방향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보는 것과 그 방향으로의 미분을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있으며 선형 리니얼리티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로서 똑같다. 네.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미분 형식 얘기 나올 때 이제 그런 포멀한 정의로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실은 뭐 미분 양산자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탄젠트 플레인을 고정하면은 그 미분 양산자를 모아놓은 그 벡터 스페이스의 주얼로서 그 원폼이 그 평면에 정의되고 그거를 매 평면마다 정의한다는 층위에서 이제 그 원폼의 경우에 쓰게 되는데 근데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라인을 끊어버리면은 그 하나 좀 테크놀로지는 계속 주의하자는 좀 정의나 정리로 이제 계속 말로 이렇게 좀 뜨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테니까 어 그래서 이제 원폼이 뭔데라는 질문에는 좀 그걸 좀 잘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번 151 메인 스터디 때 이렇게 토러스를 한번 그려봤다. 그다음에 미분 형식을 한번 생각해봤다. 근데 이제 얘가 대체 뭐냐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꼬리질만 하면 더 물어봐야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게 dx, dy 이런 녀석들의 정의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런 녀석들 가지고 일단 좀 어쨌든 계산 방법, 그 미분 형식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 그 정도를 일단 좀 하면서 뭔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미적분학의 어떤 결론들을 좀 도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뭐 우리가 미적분에서 봐왔던 뭐 예를 들어서 넓이 형식, 부피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DX가 뭔지 DY가 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형대 수학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그런 의문점이나 그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뭐 들은 바로는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는 드렸지만 사실 전혀 납득이 딱히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일단은 계산이라도 조금 뭔가 익숙해지고 이런 얘네들의 계산 방법,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그리고 좀 이미 그래도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하고 먼저 연관시켜 보면 어떤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정의를 몰라도 저희가 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웨지 곱하는 규칙도 어느 정도 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중적분, 면적분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단일적분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그린의 정리라고 하나요? 그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그 컬 관련해서 그 두 가지의 관계성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결국 두 번째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얘기 중에 그 어쨌든 DX가 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뭐 듀얼 쌍대 공간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를 들여다보면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산으로서 해봐야 된다면 이중적 저희가 토러스 오늘 나타나는데 뭐 구도 있겠죠. 한번 이거를 그 면을 그 적분해보는 그러니까 건널비를 구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지금 부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토러스 위에서 원폼 원폼을 적분해봐야 된다? 그런 뭐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좀 편할 거잖아요. 그게 뭔지를 혹시 누군가 어느 선생님께서 스테이트먼트를 좀 아실까요? 원폼, 그 토러스 위에서 원폼들 또는 투폼들을 접근한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그 가우스 공률을 투폼으로 바라보고 적분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를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가우스 공률 정의부터 이게 뭐 하는 소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시도만 해보고. 그 저희가 그것 또한 이제 같이 그 계산 라인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태스크라고 선정하고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냥 RN에서 먼저 한번 사실은 생각이나 좀 우리가 해야 될 용어들도 한번 조금 점검해보고 사실 가는 것도 저는 어떨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저희가 자꾸 뭔가 메인 스터디 때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자꾸 뒤로 가려고만 하는데 혹시 앞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뭔가 저희가 앞서 뭐 할 얘기가 좀 궁금증이 혹시 있으신지. 저 개인적으로 토러스 저도 선적분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혹시 공유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음. 사실 토러스랑 약간 저번에 저희가 논의했던 아크탄젠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토러스 가, 이런 식으로 토러스가 있고, 요 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사실 이제 선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사실 토러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확, 조금 그 아크탄젠트를 확장한 걸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이런 식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고 어, 두면, 저희가 그 토러스 식이, 토러스?
이거 맞죠? 토러스식 그 매개변수? 근데 여기서 토러스 위에서 그 UV 그 곡선을 t로 매개변수화 해주면 얘를 t로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g는 r이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선적분 그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음, 아, 음, 음, 이거 하면 그 0끼리는 어차피 없어지고 그 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돼서 그냥 dt 돼서 2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저희가 했던 그 지난번에 아크탄젠트 계산이랑 아크탄젠트 그냥 계산인데 어쨌든 이게 뭔가 저는 그 토러스라는 것이 아직 R3 안에서 있을 때 뭔가 이것이 토러스 위에 있는 곡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R3로 매개변수화한 R3 안에서 그 곡선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 이것은 이제 토러스 위에서의 선적분이기도 하지만 R3 위에서 선적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토러스를 얘를 어,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제 요 위에서 토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선적분할 때는 그 적분값이 선적분한 값이 0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것을 토러스 위에서 적분을 한 게 약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저기 저 벡터 필드 모양 자체가 제로가 없으니까 엑소의 평면상에서 빙글빙글 스핀 도는 벡터장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 그러면 저 감마는 현재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생기는 건가요? 아, 약간 저 패스 자체가 간만은 그 UV에다가 그 T 넣어주는 그 저 함수 받고 그 다음에 그게 XYZ로 이제 들어가는 그게 이제 패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원을 봤었을 때는 뭔가 원점에 찍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패스 자체가. 그럼 이 토로스 자체에서 패스는 혹시 그 경로에 따라 혹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 수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UV를 t에 대한 함수로 두면 x, y, g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토로스가 이렇게 위로 있으면 가장 그 위의 경계면으로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똑같이 이제 그냥 평행 이동만 했을 때 토러스를 평행 이동했다고 치고 그 똑같은 경계면을 이제 선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Z축을 저 고리가 Z축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0 값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토러스의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게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저 평행이동 했을 때의 계산도, 어, 0이 나오나요? 어, 해보진 않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적분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간이 토러스라서 뭔가가 좀 그러니까 벡터장은 그대로인데 벡터장은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0,0, 네, something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근데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토러스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약간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XYZ가 분명히 UV 아무리 다 돌려도 토러스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XYG를 저렇게 잡는 순간 저 UV를 아무렇게나 돌려도 아무런 값을 대입해도 토러스 그 2차원 그 표면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결국은 토러스 공간 위에 점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토러스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해서 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토러스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R3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 게 저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게 y 값에다가 뭐 더한 거잖아요. 저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z는 r 저거에서 더한 거 아니에요? y에다가 네, r 맞습니다. 사인 t 더하기 상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토러스의 그 패치에다가 저 값말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얻어낸 게 저 XY치인데 Y 값에다 상수가 더해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러니까 토러스를 따는 패치는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R3 위에서는 좀 다르게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패치를 이용해서는 저런 빨간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패치랑 무관하게 그냥 어 Y만큼 이동한 그 원을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어, 토러스를 이제 R3에 놓여있는 그 토러스를 생각하고, 근데 그 토러스의 위치가 원점 중심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저 XYZ 써지는 게 달라질 거고, 다만 이제 토러스가 따지는 이제 그 UV는 그, 어, UV는 똑같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토러스를 이동하면 저 빨간 선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또 이제 그냥 그 분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좀 생각이 든 거는, 저는 저렇게 썼을 때 이제 FDR, 그러니까 선역까지도 안 가고 그냥 그 패스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토러스를 이제 토러스를 이제 기술하는 걸 다 무시하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했거든요. 저 F 쓴 것도 R3에 있는 복제랑 쓴 거고, 이제 내적도 R3에 있는 내적을 쓴 거고, 저 DR이라고 해서 이제 쓴 것도 실은 이제 저 커브 자체를 이제 말을 하는 건 실제로는 이제 그냥 토러스 자체를 안 쓰고 나서 그냥 RT는 그다음에 이제 라지 R 플러스 스모날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T, Y는 또 블라블라 그런 식으로 쓰고 했을 때 이제 얘는 토러스랑 무관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 있긴 하겠지만 이제 토러스의 기술을 안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치 자체는 이제 그 토러스 정의 자체가 그렇게 위치가 그렇게 뜨긴 하지만은 그 현지 정의로서는 이제 커브를 기술하는 게 토러스의 그런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제 안 쓰고 이제 커브를 그냥 R3 위해서 그린 거다 보니까 그 선적분을 하고 그 선적분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다 R3 위에서의 관찰에 머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러스 위에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토러스의 기하적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적어도 이제 토러스를 R3에 놓고 생각할 거면은 그 R3의 정보, R3가 가지는 그 유틸리티 배터리, 그걸 이제 토러스가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토러스가 규정되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야 좀 이제 토러스에 의해서 접근한다는 의미가 좀 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토러스가 뭐냐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러스 위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로컬 콜디네이트 UV로 잡았을 때는 U와 V가 두 바퀴를 돌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게 두 바퀴를 겹쳐서 접근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공간을. 그래서 U와 V 각각이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의 정의역 제한이 있어야 토러스를 한 바퀴, 딱 토러스 한 바퀴만큼만 그 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토러스의 표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S1 곱하기 S1. 그러니까 원 회전 따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또 표현은 달라지겠죠. 근데 공간의 그 영향을, 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계산값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대수적으로. 그 공간에 따라서 그 공간 위에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가우스 보넷 뭐 정리로 그러니까 구 위에서 접근할 때랑 토러스 위에서 접근할 때 값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어, 이게 토러스로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XYZ 저렇게 표기하고 나서는. 그래도 저 토러스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 봐요. 만약에 U와 V를 0부터 2파이까지 다 제한을 시키고 나면.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저 평행 이동시켰을 때의 UV 콜디네이트로 어떻게 적힐까? 이게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지금 막 안 떠오르진 않네요. 따로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저 혹시 몇 가지 써보고 싶은 게 있어서 화면 공유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네, 다른 건 아니고 요거 부준혁 선생님이 써주신 거? 요거에서 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 일단 지훈 선생님 방금 질문하셨던 것 중에 커브가 그럼 토러스 위에 어떻게 그려지냐 해서 분혁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막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패치였죠. 어떤 패치가 있는데 패치라는 거는 U랑 V를 지금 보내는 거죠. XYG로 보내는데 이 XYG가 방금 뭐였죠 이게? 그 이런 건가요? R 더하기 막 코사인 이런 건가요? 여기 스몰 R가 대문자 R이랑 스몰 R 고정했을 때 사인, 여기가 사인인가요? 코사인으로 해도 되고 사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사인으로 보통 많이 적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네. 네네 감사합니다. 사인 V에다가 여기가 코사인 U라고 하면 되나요? 방금 유정 선생님 쓰신 게 요거였네. 사인 V 아 아니라 여기도 사인을 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사인 U 그리고 여기가 R 코사인 아, V, 코사인 V입니다. 네 V인가요 여기? 헷갈리네요. 바꿔도 잠시만요. 되긴 합니다. 네네. 네 사인 그러면은 코사인. 네. 그러면 요 패치에 대해서는 지금 U랑 V의 저 공간이 직사각형인 거잖아요. 원래 직사각형이죠. U가 둘 다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면 되나요? 제곱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게 사실은 이런 영역인 거고 R2에서는 요 영역인데 요거를 어떤 토러스로 이렇게 옮기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트러스를 이렇게 옮기는데 크게 할게요. 저는 토러스를 그리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뭐죠? 네, 토러스입니다. 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것도 크게 하자. 그 방금 RT라는 거가 곡선이었는데 어, 여기 이제 0,2파이의 제곱인 거고
2파이. 그랬을 때 RT라는 걸 부정 선생님이 정의를 하신 게 이제 이게 6,V로 정의가 되는데 요게 지금 이게 뭐였죠? T, 2분의 파이, T였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T, 잡은 거는 그, 네, 저, R 플러스 R 사인 V에 코사인 U 네. 곱한 건데, 저 사인 V 값을 없애려고 한 건데, 저는 음, 코사인 V를 넣은 거라 2분의 파이를 넣은 거고, 사인 V일 때는 0 넣어서 그냥 없애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V에다가 0을 넣는 거죠. 사인을 없애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네, T, 맞습니다. 0 이렇게 되겠네요. T가 T는 뭐 0,2파이라고 두고 이렇게 두면 이제 RT라는 게 T가 움직일 때 어떻게 그려지느냐. T, 0이니까 T, 0 이런 점이네요. 잠시만요. U를 차라리 U에다가 2분의 파이를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RT의 어떤 이미지는 R2상에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RT고 얘를 뭐 코디네이트 뭐라 할까요? 파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대문자 파이? 그러면은 이제 대문자 파이 합성 RT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정리하면 U가 2분의 파이니까 얘가 사라지고 얘 1 되고 그러면은 음, V는 T니까 R 더하기 R 사인 T고 여기는 R 코사인 T고 음. 방금하고 전혀 좀 느낌이 다르네. 근데 요게 X좌표는 0이고 얘를 어떤 3차원 사실은 3차원의 인베딩을 해서 생각하면 요게 X 요게 Y인데 X 값은 0이고 Y가 지금 R만큼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네. 그렇죠? 이게 t가 0일 때, t가 0일 때를 대입해 보면 아, 파이 합성 R0이 이게 0, R, R이니까 요, 네, 여기 위가 되겠네요. 여기 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t가 0일 때고 나머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방금은 이제 부준혁 선생님은 저 V를 고정해서 이렇게 위로 그려진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니까 넘어가면 여기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지훈 선생님이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쭤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토러스 위에서의 그런 어떤 미분 형식의 정체가 뭐냐.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토러스 위에서의 미분 형식은 어 지금은 뭐, 그러니까 여기 토러스 위에 있는 그 점들을 받는 어떤 F에 대해서 그러한 함수들이 어떤 개수인 미분 형식이 되는 거네요. 이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중현 선생님이 F를 방금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이게 뭔가요? 이게 X인가요? 이게 빼기 Y인가? 이게 Y,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0인데 이게 사실은 토러스 위에서 어, 보신 거죠. 그렇죠. 토러스 위에서 뭐 3차원으로 가는 이런 함수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벡터장은 R3에서 R3로 가는 일반적인 벡터장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 뭐야 F의 적분을 감마해서
했던 거죠. 선적분. 그러면은 맞습니다. F 합성에 여기다가 감마 T를 넣는 게 아니라 사실 파이 감마 T를 R이라고 하면 파이 R을 넣었던 거 아닌가요, 방금? 네, 파이 그렇습니다. 합성 R,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적분하고 사실은 그 뒤에 들어가야 될 게 복잡해지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파이 R을 뭐 예를 들어 S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ST에다가 그 S 프라임 T 내적 DT가 되나요? 내적이 아니구나, 이건. 얘는 두 개를 내적하고 S 프라임 T 그리고 D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맥락상 이게 뭔가 토러스 위에 있는 저건 저 미분 형식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전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 T2를 R3에 임베딩하지 말고 이걸 S1 곱하기 S1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한번 네, 생각해 봤는데, 토러스 네, 위 일형식을, 네, 음, 저희가 보통 R3 위에서 일형식은 우리가 적길 f, x, y, g, dx 더하기, 그 다음에 뭐 g, dy, h, d, g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러스 위에 이 형식이니까 네. 그 결국엔 적으려면 사실 이 형식이라는 녀석이 어떤 벡터 필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FGH 같은 녀석. 근데 그 벡터 필드의 정의역 자체를 토러스로 그냥 줄이는 다라고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네. 우리가 원래 XYG를 이제 세타 파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DX, DY, DG를 그냥 우리가 X 세타, D 세타 더하기 X 파이, D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 그 폼이 혹시 토러스 위에도 원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dx를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다 네, 바꾼다는 우선, 네, 일단 말씀이시죠? 먼저 XYG도 X는 X 괄호하고 X는, 네. 네, X는 X 세타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요거죠. 세타 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쓴 건 UV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F1에 합성 UV 이렇게 다 바꾸고 이 네네네. 함수들도 네. 그리고 dx, dy는 어 잠시만요. 그러면 dx라는 거는 그러면, 아, 네. XU, 밑에 U, 밑에 작은 U, X를 U로 아, 편미분한 것, 네. du DU, 더하기 xv dv. 네. 그 아,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또 넣는다. DY를 또 이렇게 똑같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들을 네. 좀 식을 정리하면, 결국엔 또 나중에 다 합하면 DU랑 DV에 관한 어떤 1차 결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네. 최초의 식들이. 그래서 어떤 R3에 있는 원폼을 토러스에 있는 원폼으로 바꾸려면, 혹시 저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원폼 자체가 R3의 어떤 벡터 필드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벡터 필드를 토러스의 정의역을 쉽게 말하면 또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시키는 역할이 이제 UV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또 DX랑 DY, DG도 어쨌든 DU, DV에 관한 식으로 바꿔는 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혹시 그 어쨌든 토러스에 대한 원폼은 DU 더하기 DV 어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R3에 있는 원폼을 토러스에 있는 원폼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원폼들의 모임, 그 위에서도 댓글에 토러스 T2가 원폼들의 모임인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근데 전 폼들의 모임은 언제나 원폼이든 투폼이든 그건 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토러스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폼과 그 토러스는 공간이고, 폼은 약간 일종의 함수죠. 그래서 그 구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러스 위에서 원폼들의 모임, 이런 말은 네, 다 통하는 말인데, 이때 폼 자체가 어떤 공간이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러스 위에서의 폼은 어쨌든 그 토러스 위에서의 폼이니까 그 정의역이 토러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에 따른 매개화가 있겠죠. 그 로컬 콜디네이트 있겠죠. 보통 그 XYG로 나타내든 아니면 세타 파이로 나타내든 그게 바로 토러스 공간이겠죠. 정의역 공간. 그 정의역 공간 자체가 토러스겠죠. 그리고 그 위에 폼들에 모이면 폼은 그냥 함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또 궁금한 게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폼이라는 건 어, 아니, 그러니까 U랑 V를 받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지금? 아닌가? 이 개수가 U랑 V를 받고 폼이 받는다고 할 수는 없나? 폼이 받는 거는 그 DDU를 받긴 합니다. D, 근데 네. DU가 이제 그 DDU를 이제 받아서 1에 뱉는 함수, 그러니까 UV를 받는다 하면은 뭔가 말이 되면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되면서도 좀 잘 말해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UV 코디네이트의 저 어떤 좌표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DU라고 쓰면은 네, 이제 그 일단 벡터장을 일단 받게 되는 그런 녀석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DU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뜨려면은 토러스 위에 한 점 찍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점 찍으면은, 그럼 이제 그 토러스 위에서 그러니까 그 탄젠트 평면 그 플레이는 그리 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토러스는 2차원이니까 이렇게 그 벡터가 두 개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벡터로 이제 스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DU가 뭐냐 하면은 점 찍었을 때 DU 그다음에 슬래시 P라고 이제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점 P에서의 그 DU를 일단 보자라는 컨셉이고, 그럼 DU 슬래시 음, P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이제 그 DU 슬래시 P는 이 벡터를 받아서 값을 뱉는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의 주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저 DU라는 거는 그 UV를 이제 받긴 하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이제 그 UV를 받는다는 거는 그 공간을 점 찍어주려고 받는 거고, 실제로 받는 거는 그 DDU, DDV인 벡터가 되게 됩니다. 약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계산을 조금 한번 대충 한번 해보니까 이게 DU 앞에 붙는 게 제가 이제 그냥 얼핏 한번 본 건데 F1, F2, F3랑 그다음에 어 이제 XU, YU, GU 이 녀석을 내적한 게 아마 DU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아, X, XU, Y, U, G, YU, U요. GU 걔랑 내적 네. 내적이 맞나? 근데 XU인데 음, 맞겠네. 그러면은 그 이제 다음에 대문자 파이를 유로 이동한 네네 거네. 네. 그리고 걔랑 F1, F2, F3 네. 얘랑 아, 내적한 게 얘랑 개수로 내죠. 오는 것 같거든요. 제 계산에 맞나요, 한번? 맞는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DV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걔네들 앞에 F1, F2, F3 똑같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네, 파이 네. U, 그리고 파이의 V의 V, DV. DV 이렇게 계산이 일단 되는 것 같거든요. 음, 네. 네. 이게 그 뭔가
저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차이가 이런 걸 보면 뭔가 UV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V, V라는 거는 R제곱의 어떤 변수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러니까 폼이 이제 인 R2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양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토러스에서의 폼으로 보는 건지 뭐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이게 그냥 직사각형 같은데 그럼 R2랑 다른 게 뭐냐 토러스가 이런 말씀들도 뭔가 그런 거 같은데 또 다른 한편 이제 방금 이제 윤현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P마다 다 폼들이 하나씩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이 토러스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으면 그 P마다 폼이 존재해서 걔들을 뭐 어떤 식으로 다 모은 게 사실 이 DU나 DV의 정체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P를 고정시키면 네. 거기서 DU와 DV의 리니얼 콤비네이션으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P를 그 토러스 위에 포인트 P를 고정시키면 거기서의 탄젠트 플레인을 보는 게 DU와 DV의 리니얼 콤비네이션. 그 두 개로 스팬하면 평면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요 계산이 지금 어떤 P에 의존된다는 거죠. 네. P라는 게 지금 세타 어, 컴마 파이. P가 그건가요? P X, Y, C 아닌가요? 일단은 그 P를 보통 찍으려면은 정말 그 공간, 그 토러스 그 자체에 있는 점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저희가 XYZ 버려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튼 토러스 위에는 점인 거고, 근데 그 보통 네. 이제 그 UV 그 전면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UV를 찍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럼 요게 예를 들어 U 제로 콤마 뭐 V 제로라고 하면 요거에 의존돼서 DU가 나온다는 거네요. 또 그래서 이 실은 네. 그 U0, V0라고 쓰여지는 것도 이제 좀 잘 해야 되는 게 그 뭐 컴마 뭐로 쓰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 토러스에 쓰는 그 패치를 음, 또 따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유제로 V제로 쓰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친구는 정말 그 토러스 위에 그러니까 셋 이제 T2라 쓰고 그 위에서 그냥 점 하나 뽑았다. 그냥 T2 안에 있는 놈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음, 그리고 또 저식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러스 위에 어떤, 있는 어떤 벡터 필드에서, 그 녀석을, 그러니까 저게 파이 U, 대문자 파이 U, 대문자 파이 V가, 그 토러스 위에서 돌아가는 원들의 어떤 두 개 방향인 거죠, 그죠? 그럼 그 방향으로의 내적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기하적인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또, 일전에 어, 벡터장의 면적분 같은 것도 하면 했을 때, 그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벡터장을 이렇게 내적시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음, 의미가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냥 잠시 조금 들었어요. 음, 그런 비슷한 의미가 좀 있는 건가? 그런 거요? 그런가요? 네네네. 음, 근데 지금 윤현민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은 그 곡선을 네. 따라서 적분한 거였기 때문에 결국 음, 결과적으로 원폼의 적분으로 나타날 것 같고 음, T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 그 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음, 곡면을 따라서 접근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본 모든 예시가 저 DU, DV의 적분의 형태는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게 루프를 닫아두면 그린의 정리에 따라서 저 형태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폼의 어떤 토러스 위에 있는 원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원폼인데 얘가 토러스 위에 있는 원폼이 지금 이 표현을 보자면 뭔가 그냥 UV는 직사각형처럼도 보이니까 이게 어, 원폼인데 그 R2에 있는 원폼의 일부인 건가? 왜냐면은 이제 DU와 DV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은 R2의 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건지 아니면은 막 P에 대한 의존성을 얘기하자면 이게 아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굳이 정의역을 제한시켰잖아요.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토러스의 정의는 토폴로지컬하게는 S1 곱하기 S1과 호미오몰픽하면 다 토러스라고 부르자. 이게 토러스의 약간 가장 물러난 정의라고 생각했을 때 네. 사실 저희가 0부터 2파이까지 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사인과 사인을 보면 저 순환을 하잖아요. 2파이만큼 주기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동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정의역 구간이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코션트 셋인 거예요. 네, 정의역, 원래는. 그 약간 리스트릭션을 시킨 게 토러스의 그게 아니라 네. 코션트 셋으로서 그 정의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분의 3파이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본다는 거는 사실 어떤 패치에 의존한 거니까. 근데 토러스의 정의는 이제 그거에 의존되지 않으니까 아,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패치, 근데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R2의 서브 스페이스로 보기보다는, 네. 어쨌든 쿼션트 셋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R2의 쿼션트 셋. 이게 또 근데 그러면 근데 저 저희가 어떤 토러스 네, 위에서 적분을 한다, 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그 토러스 자체가 일단은 명확하게 딱 결정된, 그러니까 숫자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좀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요. 아, 사실 어차피 그 로컬하게만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안에서만 로컬하게만 들여다봐도 계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폼 자체가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컬 위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 부분 집합에서 생각하고 진짜로 거기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안에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에 결국 글로벌하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R2의 부분 집합은 아니지만 저 R2의 부분 집합처럼 그 박스 안에 있는 레티스 안에 있는 거 안에서만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뭔가 로컬하게 좀 본다? 그리고 미분 형식이 로컬하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게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토러스를 쓸 때 이제 처음부터 X는 그 괄호 한 다음에 R, 라지 R 플러스 블라블라 한 다음에 다 네, 똑같은 데 표현을 다 똑같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토러스의 어느 점에서 보든 간에 똑같은 그 꼴로 이제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디네이트 패치를 딱 하나 딴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네모 박스는 점들로 네모 박스는 점들로 그냥 다 토러스에 있는 점 다 설명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쓰는 게 좀 많이 편의성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마치 이제 그 토러스의 일부분은 살짝 A라는 네모 박스로만 이제 잘 설명되고 토러스 다른 부분은 A 공간이 아니라 B 네모 박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되는 게 보통일 거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각 토러스의 각 영역이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해서 그런 면에서 음, 이제 전형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어서 보통은 그래서 이제 로컬하다는 그런 칭의로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너무 음, 좋은 거를 쓴 거고 그걸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트를 쓴다. 그걸 이제 말로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는 계산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폼과 투폼에 대해서는. 어차피 원폼은 그냥 하나의 매개 변수로 잡으면 되고, 투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좀 해야 될 거는 나중에 이 토러스가 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미분 형식이 뭐냐, 이거 두 가지를 좀, 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거를 좀 추상적인 층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토러스 이야기 막 하고 있지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토러스는 지금 저거잖아요. 그 세타와 피로 잡았을 때 그 XYG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토러스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상 토러스랑 그 미분 형식이 뭐냐 이거부터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 이런 느낌인 거죠. P가 아무 P에 대해서, 플러스에 있는 아무 P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패치를 지금은 하나만 잡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패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나? 이게 글로벌 패치가 되나? 뭐 이런 점 같은 게 좀 수상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거고. 이 P에 대해서 사실 그 패치가 P마다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유민 선생님 말씀이.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거에 P마다보다는 따른, 그 T2의 그 오픈 네. 셋마다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점 P를 그 토러스에 있는 점 P를 잘 기술하려면은 P를 둘러싼 그 오픈셋 그 네이버후드를 생각하고 걔가 실은 알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그 정보를 이제 들고 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네. 패치가 여러 개 등장한다는 거고 또 이제 또 별개로 말씀 주신 대로 유현 선생님께서 그 끝점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 100% 동감하거든요. 실제로 그 네. 0에서 2파이 한 다음에 2파이 점 딱 찍으면 아까 정확히는 2파이 점이려나요? 그러니까 2파이 뭐 비운다고 하면은 그 좀 그 경계점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그 패치를 좀 따로 따줘야 되긴 하는데 약간 편의상인 거지 실제로는 좀 패치 몇 개를 더 따줘야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은 마치 이 패치가 어떤 점 하나 정해질 때마다 그 픽셋에서 패치가 하나 잡혀서 패치가 피에 의존하니까 요 친구들도 피에 의존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거라면.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 경계선 있잖아요. 꼭 꼭지점 말고도 경계선. 네. 거기서의 점들은 항상 좀 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로컬 콜디닛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계선에 대해서는. 안쪽에 음, 대해서는 로컬 콜디닛을 잘 작동하지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잡고 뭐 요거 하나 잡고 한 세 개만 있어도 되겠네요. 뭐 그냥 토러스를 다 덮으려면 네네. 뭐 요런 네모랑 요거 뭐 요런 거 하나랑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음. 이걸로 되나? 네, 뭔가 어쨌든 유한계로 덮는다. 약간 이런 거죠. 로컬 뭐, 콜디닛을. 뭔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 네. 네. 음,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근데 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는 로컬하게 되는 거고 로컬하게 어떤 P가 고정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글로벌하게는 전혀 다른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경계선이나 꼭지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계산상이나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뭐 오류가 발생해야 되는데 네. 그 약간 그런 게 안 느껴졌잖아요. 경계선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걸 못 느꼈잖아요. 그냥 미리 알고 있는 약간 어쩌면 지식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가? 계산상에서 저는 어쨌든 계산에서 뭐든지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계산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경계선에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그러게요. 근데 이게 미분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염두에 두는 거는 매니폴드에서 그 디퍼런시에이블 매니폴드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점을 하나 잡고 패치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이 점에서 미분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 네네. 그렇죠. 네. 미분하기 안 곤란한가? 아, 예. 그러게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미분이든 적분이든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음. 음. 근데 예를 들어 토러스는 좀 더 복잡한데 저는 구의 패치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 게 구는 패치 두 개 잡잖아요. 이 원점이랑 무한점 봐가지고 원점에서 이 C를 펼치거나 여기서 C 펼치거나 아래에서 C 펼치거나 해서 패치 두 개 잡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 아래를 0이라고 한다면 무한대에서는 뭐 미분이 정의가 안 된다? 뭐 적분도 정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 위에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고 뭐 적분을 해볼 수도 있고 미분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실험들을 토러스에서 했던 것처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벡터장을 네. 잡고 다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이런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생각 든 거는 그냥 사용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음, 덮인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 네. 공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토러스도 몇 개로 덮이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사용 공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T2라는 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얘를 뭘로 보나요? CP2의 어떤 저걸로 서브셋으로 봐서 그럼 이 사용 공간에서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요거 패치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그 오픈 커버나 패치나 조금 지금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토로스의 오픈 커버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잡았던 거는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잡고 이걸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일 텐데 제가 좀 좀 뜬금없는 거 좀 보여드리면 그 예전에 저 조건희 선생님이 뭐 이런 거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우리 저 디스코드에 올라와 있던 레퍼런스인데 거기에서 사실 뭐 리만 서피스의 정의에서 오픈 커버를 잡거든요. 토러스에. 근데 그 토러스의 오픈 커버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0, 뭐 그냥 뭐 이 박스라고 치면은 오픈 커버를 이 세 개로 잡았거든요. 이 원래 하얀색 우리가 잘 쓰는 거랑 원점을 포함하는 이 친구랑 그리고 그 이 두 개에서 남은 이 부분을 포함하는 이걸로 커버를 잡으면 사실 우리가 토러스 정의가 저거잖아요. 뭐 C든 R2든 R2를 레티스로 나눈 거잖아요. 뭐 간단하게 G 제곱이라고 하면 이 G 제곱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 이 만드는 패치가 사실은
여기도 덮는 거죠. 어, 여기도 덮는 거죠. 아니, 빨간색 이게 아니구나. 얘를 포함하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여긴 덮을 필요가 없고 여 위도 덮고 여기도 덮고 빨간색이 여기도 덮고 하니까 이 처음에 하얀색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이 경계를 이 빨간색 패치랑 파란색 패치가 다 사실 여기선 패치라기보다는 그 어떤 오픈 커버들이 애들이 다 저걸 해주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이 점에서는 다 문제가 없어지죠. 경계점에서. 여기 있는 점들은 파란 애가 커버하고, 딱 요 파란 애 끝점은 빨간 애가 커버하고, 여기는 빨간 애가 커버하다가, 이 빨간 놈의 사이는 파란 놈이 사실은 커버를 하고 또,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다 커버하다가 이 점은 또 파란 애가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패치들의 모임. 아, 네, 지금은 약간 복소 공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복소 공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실수 공간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네. CP2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CP2는 뭐 사용 공간적으로 하면 그 인호모지니어스 그 콜디네이트 해가지고 C2 세 개로 덮을 수가 있죠. 왜냐면 성분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오, 네, 근데 이거는 복소 공간 얘기고 지금은 실수 공간처럼 생각하면 몇 개가 필요할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토러스가 실 공간 위에서의 토러스라면. 근데 이 비슷하지 얘기도, 않을까요? 근데 이 얘기도 조금 네. 선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네. 뭐랄까요.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빨간색은 파란색이 커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코션트 셋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뭔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네. 한번 나중에 이거 공부하셨다니까 이 부분도 그 네. 한번 그 약간 쉬운 선에서 발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언젠가 다 필요할 내용 같아서요. 네. 사실 이걸 공부를 하고도 제가 뭘 한 건지 그냥 잘 모르겠어가지고 굳이 나서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네. 말씀해 주시면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점검차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또 이런 것들을 관찰해도 되느냐, 약간 그 큰 그림에서는 또 테너지기는 게뭐 메인 스토리 때 코멘트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이제 그 방향을 네. 잡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또 그러면 어려운 게 이게 미분할 때는 한 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적분은 예를 들어서 그 토로스의 가우시안 컬베처를 한다는 건 토로스 전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거기서 적분할 때도 미분 형식을 적분한다는 건데 미분 형식이 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토러스 위에서의 가우시안 컬베처를 어떤 공식 그러니까 저건가요? 저 가우스 분해 정리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바로 뭐 적분을 한다던가 이런 거 말고 진짜 바로 적분되는 선일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네. 네, 그 미분은 분명히 그 로컬한 개념이잖아요. 로컬 그 한 점에서의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구간에서 미분이 된다는 것도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로컬한 개념이잖아요. 미분은. 근데 네. 저희가 적분할 때 지금 그건 해석이지 계산은 그냥 될 것 같아요. 토로스 위에서 적분을 하든 구 위에서 적분을 하든 그냥 계산은 될 것 같고 지금처럼 해왔듯이 단지 네. 나중에 해석을 덧붙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우스 법률 계산은 그냥 이제 그 알투에서 했던 것들 뭐 그런 식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냥 그 확률론 확률론 미분기야 그 세션에서 좀 첫 테스트로 주는 라인인데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없이가 되는 선이라고 이제 해주시게 됐고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걸 따라올까 보다도 그냥 계산하는 게 좀 더 선행되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가우스 음, 커비처 계산이. 네. 그러니까 의미만 떼고 생각하면 이미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 투폼에서의 적분도 가능하고 원폼에서의 적분도 가능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의 의미를 따지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폼은 DU, DV로 표현되겠죠? DU 그다음에 그 웨지 곱에 쓰고 DV가 되긴 하는데 뭐 DU, DV랑 이제 맥락은 같이 합니다. 네. 약간 그 아까 혹시 근데 똑같 저희 이중적분 네네. 해봤나요, 저희? 그 기억이 없는 것 같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이것도 약간 아까 방금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그 토러스의 원폼하고 R2의 원폼하고 아까 그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사실은 그 토러스의 원폼에서는 일단 그 우리가 그 U와 V라는 녀석에서 얘네들이 어떤 주기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파이라는 주기.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저 정사각형 이파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R2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토러스는 어쨌든 정말 그런 위상적인 대상인 거잖아요. UV가.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이제 원폼, T2의 원폼과 R2의 원폼은 같아 보이지만 근데 엄연히 거기 있는 U와 V가 그다음에 R2에는 X와 Y가 이게 있는 대상 자체가 일단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좀 얘네들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했던 저 네모를 사실은 0,2파이 곱하기 0,2파이가 아니라 주기성을 가진 어떤 걸로 예를 네, 들어서 뭐 R 쿼션트 2파이 Z 네. 그러니까 곱하기 R2에서 우리가 이제 네. R2를 쿼션트한 것, R 정수들로 쿼션트한 네. 것. R 제곱을 뭐 G 제곱으로 쿼션트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더 가깝다. R 네. 제곱이라기보다는 U와 V가 거기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원펌에서 있는 X와 DX와 DY일 때 그 XY는 그냥 R2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두 개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그 출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네, 음, 그렇게 미리 생각하면 구분이 되는데, 진짜로 원폼 단위에서 그게 구분이 될까 싶어요. R2의 원폼과 그쵸. 저 그러니까 그냥 토러스의 원폼. 식만 본다면 이게 구분 안 되는 거겠지만 어떤 맥락상에서 본다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좀 약간 DUV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게 T2E에서의 원폼이다라는 말이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약간 좀 납득이 가거든요. UV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UV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주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UV 그러니까 DU, DV의 특징인가요? 저는 아까 좀 생각을 했던 거 저 T2 위에서 이걸 우리가 원래 XYZ의 원폼이죠. 요걸 R 세제곱의 원폼을 이렇게 네, 바꿔보니까
저는 네. 뭐가 보였냐면 이 앞에 개수가 되게 특이하구나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폼이라는 거는 그 1차 결합인데 그러면 1차 결합의 개수가 T2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DU, DV만의 어떤 특징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아, 그 각각 그러니까 DU, DV만 보면 그게 R2의 그 원폼인지 T2의 원폼인지 좀 모르겠으나 그것의 결합들을 봤을 때 결합된 형태를 봤을 때 그것이 그게 T2에 살고 있는 폼인지 또는 그냥 R2 안에 살고 있는 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합된. 있다기보단 궁금증인 거죠. 그래서 DU가 T2의 원폼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DU는 T2의 원폼이 아닌데 이것의 1차 결합이 T2의 원폼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모양인 오메가들만 근데 또 약간 네, 기저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네. 어, DU 자체도 뭐 하나의 네, 원폼으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공간마다 폼의 형태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한. 근데 토러스는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토러스 위에 원폼도 생각할 수 있고 토러스 위에 투폼까지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어떤 3차원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원폼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투폼도 생각할 수 있고 쓰리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폼의 적분, 투폼의 적분, 쓰리폼의 적분을 각각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3차원 공간에 어떤 매니폴드가 있다고 한다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계산으로 네네, 살펴본 거는 원폼에서의 적분이죠. 토러스 위에 있는. 네. 그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사실 T2라는 게 R제곱을 D제곱으로 나눈 거라고 치면 그러면 R 얘에서의 어떤 점은 사실 R제곱 위에서 한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뭐 적당한 저게 있어서 적당한 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DU라는 게 만약에 어떤 토러스 위의 폼이라면 같은 방식의 대응을 통해서 어떤 R제곱 위의 폼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다르네요. 근데 미분은 언제나 포인트에서의 그 미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뭐 그러니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 음. 미분을 이- 할 때만큼은. 이게 로컬하게는 같은데 네네. 글로벌하게는 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궁금한 게 이제 DU라는 어떤 토러스 위에 원폼이 있는데 요거와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어떤 R2 위에 폼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DU 바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DU 바로 적분하는 거랑 DU 바를 적분하는 거랑 DU를 적분하는 거랑 어떤 사실 그 주기성이라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산해서 어떻게 달라지지?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네,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토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성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저 T2를 저 R2에서 저 Z2로 이제 퍼센트 시킨 거를 그 스미스 매니폴드로 바라봐야 할 건데 그 얘기를 또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R2 원폭으로 옮겨온다면은 그 R2도 일단 그 공간상으로 그 스미스 매니폴드로 보고 뭐 또 뭔가 다른 구조로도 뭔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이에 디페어 몰피즘을 잘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스무스한 함수인데 이게 그 구조를 잘 옮겨오게끔 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폼을 가져오는 식으로 해야 이제 그 원폼을 R2에서 정의한다가 좀
맥락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또 이제 아까 그 음, 썼던 그 노테이션대로 이제 혹여나 이제 뭐 푸시포드 형태로 제 나타날 거로 좀 예상은 그렇게 생각은 됐는데 그 저, 실은 토러스를 그 쿼션트 시킨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쿼션트를 시킨 다음에 어떤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뭔가 감이 좀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쿼션트 시킨다는 게 정의 자체는 이제 그, 그 평면에 있던 그 패치를 여기서 보나 이제 그냥 같은 점이다 보니까 그것도 다 동기화되고 근데 이게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이제 그 사각 공간마다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다 있는 점들 그러니까 Z2만큼 이제 다 똑같은 이제 점으로 할당될 거다. 그 정서에서 퍼센트 오케이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말들을 이제 뭐 모르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가 정말 이제 좀 어떤 의미를 띄울까? 약간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전 두 가지가 궁금해졌는데 진짜로 그 뭐냐면 그 저는 어떻게 이 관찰과 계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그 필요성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이거 사용 공간적인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토러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저희 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러스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코션트 셋으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토러스라는 그 non-trivial example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토러스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 가져와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거 매우 좋은데 토러스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누가 토러스라는 개념을 어느 맥락에서 생각해냈을까? 이것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혹시 그 저는 아쉽지만 미리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공유 중지하고 다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스터디 여기서 종료를 할까요? 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서브 스터디 레코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